시청자 여러분, 참 같은 밤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지금 들끓는 옆에 뭐라도 있으면 뽀개고 싶은 이 심정을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이재용 따위가 뭐 세상에 나와서 활보한들 만들 뭐 당장 내일 마주칠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올 것도 아니고 내 침대 옆에서 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이 새끼들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측근 파리했던 이 놈들이 아직도 이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참 비루합니다. 정말 그 대깨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분빠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혹여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지하고 그랬는데 지지자들에게 또 한 번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X발 새끼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진짜 이성을 잃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새끼들, 이 X병한 놈들 지지자들의 지지가 X로 보이냐? 혹으로 보이냐? 같은 새끼들 진짜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다 이 말뿐인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에서 그렇죠. 대놓고 이재용이가 이 나라의 국민들 머리 위에 있다, 법 위에 있다.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재용이 옆에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빨 새끼들이 같은 새끼들, 새끼들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왜 촛불 집회를 나갔는지 아미디다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바로 밑에 읽기가 힘든데 촛불이 실패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끼들 진짜. 문자를 지금부터 날려야겠습니다. 이 박범계 이 새끼 내가 지금 이 새끼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새끼가 국민을 기만했어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결론 나오면 최대한 빨리 뭐 발표하겠다. 이미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저기 전화번호부에 없네요. 너 이 여기 이거 있었으면 내가 욕을 한 2,000가지 하는데 그중에 된 놈으로 한 20개를 보내려고 그랬어. 이 빨로마 너희들이 어떻게 노무현을 얘기하고 자빠졌냐. 새끼들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어? 같은 새끼들 대가리 박아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새끼들은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가 대한민국의 부지기수인데 대다수인데 저 국민의힘에도 넘쳐나는데 왜 너희 같은 새끼들을 법무부 장관 이런 데 앉혀가지고 말이야 똑같은 꼴을 또 봐야 되냐.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새끼들 지금 제가 욕한 사람은 박범계가 대표인데 박범계가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이니까 가석방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에요. 책임자죠. 네, 책임자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관여했거나 그냥 풀어줘라 하는 새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가석방 대상이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결국 안 됐어요. 한 달 남겨놓고 60%도 아니야. 지금 저 이재용이처럼 그렇게 60% 넘겼다고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남겨놓고 한 2년 가까이 살아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이제 나가도 돼. 그런데 이 사건의 그 범죄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또 범죄자가 또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랬다는 이유로 가석방 심사위원회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은 빼고 유명 사건, 유명 범죄자 이럴 경우에는 아예 초창부터 배제를 한다고. 괜히 또 그렇게 가석방해줬다가 일찍 풀어줬다고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일단 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용이 감옥 들어간 사건 당연히 유명 사건이고 이재용 유명 범죄자죠. 한 달 남겨놓은 사람도 그냥 너 만기 출소해라 했는데 이재용이는 60%가 남겼는데 풀어줬어요. 이런 경우가 0.01% 확률의 특혜입니다. 가석방 자체가 많이 없죠 사실. 아니 요즘 가석방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무명 사건, 무명인의 경우. 왜냐하면 교도소가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풀어주는 대신에 발찌인가를 채워. 팔찌가 아니라 발찌를 채워가지고 멀리 못 가게 만든다고요. 뭐 그것도 좀 불편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낫지. 이재용이 가석방은 뭐 요건이 돼가지고 풀려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0.01% 확률의 특혜입니다. 뭐 무슨 저기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여러분 우리 이재용이가 깜빵에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올라섰어요. 7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했어요. 물론 이재용이가 감옥 가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잘 돌아갑니다. 네. 이재용이가 없어도. 아니 삼성이 이재용 없으면 브레인이 없는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용이 지난번에 한번 감옥 갔을 때 그때 수익이 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김에 그냥 이재용이가 삼성을 위해서라면은 아예 계속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음.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농단에 이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출발점과 이유가 경영권 불법 승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지금 재판 중이에요. 음.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 이 건으로 가석방을 받으면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며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귀결이 된 건데 이 새끼 또 마약 있어. 프로포폴도 있고요. 근데 이 프로포폴은 별건이라고 치더라도 경영권 불법 승계랑 국정농단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삼성 바이오 다 포함해서. 근데 이거를 가석방을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예. 아이 진짜 이 아마도네 진짜. 야 다 죽어 이 새끼들아. 신새끼들 아니야 이거 진짜 무슨 국민이 수로 보이냐? 새끼들 같으니라고. 왜 집어넣어? 경제가 걱정될 거면 기업인들 범죄 다 봐주지. 뭐하러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나? 경제를 위해선 다 풀어줘야지. 발. 아이 만한 새끼들. 이 새끼들이 무슨 아이고 같은 새끼들. 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나면 너 아구창이야. 발. 내가 감옥 가고 말지. 가석방으로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한 명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남현진 씨부터 퇴근시키고 하는 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광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쪽보다 지금 저쪽에서 더 무서운 기운이 계속 나오고 있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기서 날라왔어. 날라올 것 같아요. 빨리 가겠습니다. 아구창 날라오는 소리. 자, 세상 웰라이프의 메이크미 포스트 바이오틱스 플러스. 네. 아유, 이름도 길어라. 근데 이게 조금 좀 이름을 너무 길게 쓰면은 이거 좋을 게 없을 텐데. 이름을 모든 게 다 시비거리. 아니 메포 바풀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메포바풀. 예, 차라리 나을 텐데 너무 길어요. 예. 자, 그러나 내용물이 너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 올리고당 아연 유산균 배양 건조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을 소개합니다. 메이크미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배합해서 장내에 유익한 균,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균 섭취 때에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메이크미 프로바이오틱스는 특허받은 호박분말 코팅으로 유산균 생존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게다가 17종 유산균 모두 국내 제조생 유산균으로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신선한 유산균입니다. 요즘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예.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예. 90호 대용량 포장이지만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내의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루 한 포씩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주문 때는 8월에도 배송비는 빵원입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외에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간 건강에 좋은 밀크 시슬, 그리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이크미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4g 곱하기 90호 25,900원입니다. 한 박스만 시켜도 무료 배송인데요. 한 포씩 배송하지는 않습니다. 한 박스로. 네. 한 박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욕을 했더니 이렇게 슈퍼챗이 난리가 났네. 네. 욕을 앞으로 좀 쭉 해야 되나? 지금 1,6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좋아요가 1,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순도가 높네요. 여러분 속았어요. 한마디로 속았어요. 이런 수박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때 말이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몰빵론. 몰빵해야 된다. 민주당에. 근데 이게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몰빵을 한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을 사람들에게 몰빵하라고 했으니까 먹혔지. 그런데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수박들이었습니다. 예. 어디서나 뭐 저쪽 당에도 호환이 되는 그런 수박들이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모셨다지만은 달고 달아서 이제 더 이상 노무현의 맛을 잃어버린 인간들 있죠. 자기 국회의원 선수를 더 해가는 거, 장관 자리 하나 좀 더 해보는 거, 그러다가 뭐 도지사 시장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유일한 삶의 지향점이 돼버린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일소해야지. 싹 정리해야지.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고 1년 있다 벌어진 17대 총선에서 국회가 판가리가 됐듯이 정말 싹쓸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 중에도 수박들이 넘쳐나고요. 몰빵론은 사실 양정철 씨가 이제 처음 깃발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양정철은 뭐 비밀 회동 때도 어떻게 알고 기자들이 다 주변에 몰려드는지 알 수 없는 마치 자력이 있는 인간처럼 기자들이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양정철 아닙니까? 이런 양정철 씨 같은 사람들이 획책했던 건데 그래요. 이제는 좀 정리합시다. 싹 정리를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정리하자고 해놓고 내가 거기 이름 후보가 된다면은 그 양아치지.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몰빵론자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이 꼬라지 보려고 몰빵하자고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윤석열이한테 무릎 꿇으려고, 그리고 이번 8월에 더워서 존나 열받는데 이재용이한테 무릎 꿇으려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몰빵하자고 했습니까? 자, 이재용 가석방 관련해서 정상근 기자님 준비하신 게 있죠? 네, 뭐 어쨌든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정작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가석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논란 속에서도 가석방을 하는 거는 결국은 언론에서 다 좋게 봐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이명박에 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높다 이건데 약간 거기 착시가 있죠. 언론들이 워낙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영향을 일정 정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그 공직자들이 조중동을 계속 이제 뭘 이렇게 좋다고 뚫어져라 보니까 근데 거기서는 아마 이재용을 사면시키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더 난리가 났을 아마 그런 상황이 좀 도래했을 거고, 이재용이 가석방 됐다고 해도 아마 얘네들은 멈추지 않을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사면 얘기를 하겠죠. 그럼요. 어쨌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죠. 이게 사실상 이제 인디언 기우제의 결과, 이재용이 이제 가석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우제를 지냈던 언론의 활동 덕분이라고 아마 언론들은 그렇게 삼성의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언론이 이제 가스라이팅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용이 계속 그 가석방이 돼야 된다, 사면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언론의 그런 것들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사면 혹은 이제 가석방을 놓고 계속해서 보도를 쏟아냈었는데, 이게 때가 되면 계속 사면 혹은 가석방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도 사면 얘기가 있었고, 또 이재용이 올해 1월에 이제 재판 끝나고 재수감됐을 때도 그때부터 이 형기에 아직 반도 못 채웠는데 가석방 얘기를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언론이었습니다. 조선일보만 딱 놓고 보면 뭐 이재용 사면이나 이제 이재용 가석방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가석방의 경우에는 뭐 오늘 일단 뉴스가 나왔고 지면 뉴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월 31일, 그리고 7월 22일, 또 7월 21일, 또 6월 3일 이렇게 또 가석방 뉴스가 쭉 나왔고, 이 사면 뉴스를 보면 뭐 6월 14일, 6월 7일, 5월 25일, 5월 24일, 4월 28일, 4월 17일 그러니까 지면에만 이렇게 기사를 계속 썼었어요. 뭐 2주에 한 번 혹은 어떤 때에는 이제 매일같이 사면 혹은 가석방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사면이 됐다, 가석방 됐다 뭐 이런 뉴스도 아니고, 가석방이 될까? 이번에 뭐 사면 될까? 혹은 가석방 시켜라, 뭐 사면 시켜라 이 얘기를 이렇게 의미 없이 이제 반복하는 것도 참 언론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기도 하죠. 그게 또 이재용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요 며칠 잠깐만 해도 이제 이재용이 가석방 될 분위기라는 걸 언론들도 알았겠죠. 저도 법무부가 이제 가석방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사면시키려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위원회를 이제 열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보도도 우리 저 법 위에 이재용이가 있는 거예요. 법 위에 이재용이가 있는 거야. 바로 그게 이 놈들 진짜 법무부의 무가 말이죠. 사무 근무할 때 무가 아니라 없을 무자야. 이 새끼들 법무부 법이 놈들아. 그러니까 이게 80에 시다 이 새끼들아. 80에서 60으로 내렸을 때 좀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다들 뭐 예상을 이미 많이들 하셨던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기사가 머니투데이 기사였어요. 오동희 산업일보 선임 기자 기사였는데, 이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오동희. 오동희? 네, 오동희 기자.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칼럼 오동희의 사견? 하여튼 뭐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이재용이 이제 이순신에 비유를 합니다. 이재용을 이순신에 네, 이순신 장군. 한마디로 하겠네. 네. 까고 있네 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백의종군 하도록 기회를 주자 이런 건데. 백이종구 무슨 이재용이가 뭐 어디 뭐 앞으로 흰 옷만 입고 다니나? 빤스도 흰색 그 백양 메리아스
발. 뭐 어쨌든 거기 있는 오줌 게 묻으면 안 되겠네, 발. 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순신 장군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은 뭐 그때 이제 백의종군을 해가지고 왜군을 무찔렀는데 이재용 부회장에도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경제지에서는 재계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기도 했었고 또 아시아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이 일을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쓰기도 아, 했습니다. 이재용이가 밖에 있을 때는 왜 일자리가 그렇게 없었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뭐 이재용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뭐 일자리는 뭐 있다가도 없든 이러면 상황이 좀 반복돼 왔던 게 분명하고 뭐 이재용이 밖에 있었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던 것도 아니었고요. 아마 삼성에서도 이번에 이재용이 나오면은 이런저런 발표를 하겠죠.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몇 자리를 만들고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뭐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지금까지 삼성의 계획대로만 했으면 4천만이다 삼성에 취업한 그런 상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언론이 계속 보도를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재용 사면에 대한 여론을 누가 만들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뭐 100% 언론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였습니다. 엠블레임 퍼블릭하고 케이스캣 리서치, 뭐 코리아 리서치 공동으로 벌였던 여론조사인데 우리 국민들의 70%가 이재용 사면에 동의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항 원문을 보면 찬성 쪽 응답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를 자세히 보시지 않고 그냥 그 얘기만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가석방 대상이 됐다는데 가석방 심사에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에 이제 70%의 찬성이라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사실상 조작이에요, 조작.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상 그런 이제 조작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언론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이재용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쭉 해왔고 또 이걸 받아가지고 오늘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용 사면에 뭐 국민들의 찬성의 뜻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또 뭐 이제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이게 여론이라면서 지금 법 질서를 흔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재용 가석방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이제 노컷뉴스에서 나왔던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재용이 불법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뭐 그건 이제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석방 예비심사 전에 이 수사기관에 먼저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예비심사 전에 이거를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비심사가 끝나고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절차적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받아쓰지 않았고 사람들도 다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이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또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별로 이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뭐 이른바 이제 진보 매체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포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수적인 언론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포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이재용의 가석방이 당연한 것처럼 언론이 분위기를 지금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통계를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 형기를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해요. 심지어 또 이재용은 형기 지금 60%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뭐 가석방을 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구금 상태만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는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아마 나오면은 또 삼성의 광고가 또 언론사에 한번 쭉 돌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재용의 그런 범죄 행위가 이제 사라지고 뭐 이재용이 마치 우리 경제의 무슨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언론에서 떠받들어 주면서 결국 이제 삼성과 언론의 공생 관계로 계속 한국 사회가 끌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면은 우리 언론이 이재용에 대해서는 유독 이제 법 위반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대한데
뭐 사실 이번에 좀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었잖아요. 이 코로나19 집회를 했는데 저는 그거 집회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질서에 대한 이재용과 이재용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잣대가 이제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은 언론이 분명히 만든 측면이 있고요. 가석방이라든가 사면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언론으로부터 기인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정부나 민주당에서 언론 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을 한 거는 결국 법무부 장관인 거고요. 분명히 정부 사이드 내에서 조율이 충분히 됐을 거고 그러면 그 조율된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나중에 비판과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좀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왜 그랬을까? 왜 이 시기에 이재용 가석방이라는 결정을 취했을까? 그냥 이거는 뇌피셜이고요. 여러 가지 뭐 중도라든가 이런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지지, 대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 어떤 제처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도 확장성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조선일보를 보는 새끼들이 이런 생각. 그거야말로 나이브한 판단이다. 비용신들이에요, 비용신들. 조선일보 보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왜 이게 어떤 정치적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뭐 효과를 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훼손되는 것은 법 질서라든가 이런 원칙이 훼손될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득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었는지는. 예. 그 이재용 씨를 풀어주는 방식은 단순히 저는 이렇게 뭐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현 정부 책임자들이 모여서 하진 않았고 삼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언론들이 왜 보도했겠어? 삼성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니 혹은 뭐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이니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현 정부는 그럼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 보나만 하지 뭐 이렇게 저렇게 관계된 사람들이 삼성으로부터 뭔가 무언의 약속을 받았다든지 손에 잡히는 무언가 이득을 봤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인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받았다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 정치하면은 똑같은 꼬라지 계속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계속 뒤통수를 맞게 되실 거예요. 한번 마탱이가 간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쓰면 안 됩니다. 빨아봐야 걸레는 걸레예요. 아니 이런 꼬라지 보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습니까? 이 정권에다가 촛불 정권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였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라는 약속은 왜 했어요? 좀 누가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뒤통수 맞아야 합니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뭐 다음 선거 때 또 국민의힘이 또 그렇게 집권할 것 같으면 또 민주당으로 표를 주겠지. 또 총선 때는 또 우리한테 표 주겠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야 내가 잠깐 먹지 뭐. 아마 이럴 겁니다. 다음 총선 때 이 수박들은 모조리 다 경선 과정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이 기구에 지도부가 멋대로 자기 사람 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컷오프가 되는 거야. 개혁적인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다 커트가 되는 거예요. 공관위원회, 공심위원회 이거 여기서부터 손을 봐야 됩니다. 안 될 놈들은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넉넉고 민주당에서 후보 만들면 우리 편이겠지 하고 찍지 마시고 총선 임박해서 이제 시작되는 공관위 공심위 여기서부터 수박들을 몽땅 다 멸절시켜버리고 새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됩니다. 여러분 총선 한 6개월 전부터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비슷한 뒤통수 맞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수박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컷 봤습니다. 빅엿을 먹는 정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강제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존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뭐 언론 얘기를 하면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가장 뜨거웠던 좀 언론 보도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안산 선수 페미니스트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 선수가 이제 양궁 국가대표 선수고 이제 3관왕에 올랐는데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산 선수가 머리가 짧아서 혹은 이제 광주여대를 다니고 있어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광주여대는 왜? 여대. 아니 광주여대인데 왜 페미니스트예요? 광주여대 다니면 다 페미니스트인가? 그러니까 여대. 네. 여대라서. 네. 심지어 이제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있었는데
뭐 김용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뭐 여대를 다닌다고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머리가 짧다고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 저는 페미니스트인 게 또 금메달을 박탈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거 왜 박탈해?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지, 그거는. 뭐 남성을 상대로 혐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렇다면 이제 뭐 비판을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뭐 이에 대해 뭐 이게 남성 일반 대중을 상대로 또 혐오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그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5조 5억이라든지 뭐 웅행웅 뭐 이런 거를 혐오 발언으로 볼 수 있을지도 좀 의아하고 또 머리가 짧다 뭐 여대다 이건 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초에 이게 왜 뉴스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좀 이런 황당한 주장이 있었던 건 맞는데 뭐 이른바 이제 남초 여초 이 얘기도 되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 남초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한 유저가 이런 주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왜 언론에서 보도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소개가 되고 좀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하다라는 취지의 해외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해외 언론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공론장에 올라온 거잖아요.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해외 언론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이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이거를 공론장으로 올린 거는 분명히 한국 언론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업데이트된 글 전부를 한국 언론이 보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 커뮤니티에서 일부러 그 글을 선택을 한 거고 일부러 그 글을 이제 공론장으로 끌고 온 건데 그러면 아니 대체 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굳이 공론장으로 끌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결론이 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건데 지금 언론이 뭐 네이트판이든 DC든 햄코든 뭐 여시든 이게 올라오는 이제 소위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미사들의 이제 이야기를 지금 여과 없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은 꼭 이런 곳에서 어떤 글을 가져와서 그대로 보도를 할 때는 대체로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이고 또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공론장으로 끌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실어야 이제 장사가 되기 때문인데 뭐 안산 선수 머리가 짧으니까 페미니스트다라든가 안산 선수가 여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페미니스트다. 이 글이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 맞지만 그런데 그 글이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십만, 뭐 수만 명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이 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 글들을 끌고 와서 이게 우리 사회의 논란이다라고 소개를 한 거죠. 언론에서 뭔가 남자들을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인가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또 얼마 전에는 중앙일보가 얀센 백신을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 분들이 이제 맞겠다라고 이제 국가가 가져왔는데 그때 한 여성 유저가 많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왜 남자 먼저 맞게 하냐, 군대 다녀온 게 벼슬이냐, 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다는 건데 역시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근데 그런 글이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 글도 정작 이른바 이제 여초 커뮤니티라는 곳에서도 역시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천수도 적고 반대가 오히려 더 많고 해당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뭐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거나 아니 그 미국에서 뭐 군인들을 대상으로 줬던 거니까 그렇게 뭐 쓰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이 많았는데 그런데 중앙일보는 여성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얀센 백신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는 별로 호응도 얻지 못한 글을 찝어다가 우리 사회 공론장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성 갈등이 없는데 언론이 만들고 있다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 갈등을 지금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는 일종의 극단적인 좀 생명력이 없는 주장들을 지금 공론장으로 끌고 나오고 있고 그렇지. 좀 엉뚱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마치 이제 온라인상 남성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혹은 온라인상 일반 여성들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이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정작 해당 기사가 게재된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데 댓글을 보면은 그야말로 대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마치 이제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치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여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언론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지금 대결을 조장하는 언론의 프레임이 지금 사실상 이제 언론이 이제 돈을 쫓아가면서 계속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한데 또 지상파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어떻게 매번 이런 얘기를 다룰 때 맨날 이준석하고 장혜영만 부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어떤 뭐 정책적인 찬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꼭 양측의 의견을 막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이 얘기하고 서로 이게 좁혀지지도 않는 것들을 뭐하러 이제 토론 주제로 계속 삼느냐 뭐 이 부분도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런 방식이 더 문제라고 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기사화함으로써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개소리는 개소리일 뿐인데 거기다가 논란으로 다루면서 이게 하나의 권위를 획득한다고 보거든요. 동등한 주장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정치를 불러 토론을 시켜요. 근데 이건 토론 대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대표성 없는 그런 발언을 갖고 굉장한 의미와 또 대표성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왜곡하는 자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죠. 이 새끼들. 맞아요. 이 새끼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당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한테 휠체어 타고 지옥 가라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크게 다뤘어요. 조선일보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소아마비 장애를 입은 이상민 의원한테 그런 욕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휠체어 타고 지옥길 가라, 장애인 주제에 등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도 이재명 일부 지지자는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재명 지지자인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몇 개. 장애인 주제에 이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 제가 그래서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는데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름도 케인 매트. 외국인이 있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케인 매트요? 예. 네. 특히 그 얼굴 프로필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올리지도 않았어. 게시물은 없습니다. 그 친구를 눌러봤지. 친구를 눌러봤더니 이재명이 없어. 없고 범여권 정치인 3명 떨렁. 근데 이재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재명 지지자인 줄은 조선일보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의문이에요. 자, 그 말고도 또 있어요. 몸만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대가리도 장애가 있을 줄이야. 대가리에 장애가 없다면 지자체장에게 사퇴하라고 할 거면 공평하게 국회의원들에게도 사퇴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이 글을 쓴 필명 김병국. 네. 김병국도 클릭해봤지. 뭐 정치 내용은 거의 없고 딱 하나 있었는데 2012년 4월 12일 역시 놀랍고 대단하다 박근혜. 분열이 취미인 나라에서 통치와 정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줌. 2012년? 예. 그러니까 박근혜를 띄워준 거야.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글이 박근혜 지지야. 그러면은 이 김병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자, 그리고 그 나머지에 이재명의 지지자임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친구 신청을 한 건 있어. 이재명에 대해서. 친구 신청했다고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또 이재명에게 신청은 했는데 이재명과 관련한 어떠한 글도 없는 또 한 명, 이형주. 휠체어 타고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빨리 꺼져 쓰레기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 역시 그 정치색을 띤 글을 볼 수가 없었어요. 떨렁 2개 올라왔는데 아무 상관없는 뭐 풍경 사진 2개 올린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사를 작성한 주희연 조선일보 기자는 어떻게 이 3명을 이재명 지지자라고 판단했을까요? 이상민 의원을 비난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지자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추정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추정을 하려고 해도 추정을 기사로 쓰는 사람이 추정된다라고 기사를 쓰려고 해도 네. 최소한의 추정한 그 근거를 대야. 그 근거도 없어. 그냥 떨렁. 예컨대 왜 그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반대편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재명과 경쟁하는 후보 쪽에서 이런 가명 혹은 실명이 아닌 비실명 계정을 파가지고 막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곳에 가가지고 도를 넘는 비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싫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고. 이게 정치 공작일 가능성, 이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기자는 뭐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올라온 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재명 지지자가 올린 글인지 아닌지. 설령 자기 프로필란에 이재명 지지자라고 해도 실상이 그러한지 다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단정지어서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언론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실제로 문자로 공격을 했다라거나 앞서 정상근 선수가 얘기한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요즘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기사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일보 그 기사가 보도가 아침에 된 뒤에 민주당의 전해숙 이재명 캠프에 있는 모 인사가 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김용민 PD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일단 보도 내용을 사실임을 전제로 그렇게 쓴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그 여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재명 지지자 한 분이 이상민 의원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노승희님이란 분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장애인 비하에 인신공격에 욕설을 합니까? 당신이 이재명 지지자 맞습니까? 이재명이 장애인으로서 고통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이상민 의원에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상민 의원에게 사과하시고 댓글 삭제하세요. 이런 글을 달았어요. 조선일보가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놈의 이런 비방 욕설은 이재명 지지자로 둔갑시켜가지고 이재명 지지자의 글로 둔갑시키고 진짜 이재명 지지자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이름 드러내놓고 반박하는 이 글은 쉽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여론 공작 아닙니까? 여론 조작 아니에요 이거? 갈라치기용으로 쓴 거죠.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뭐 정치 관련해서 뭐 취재할 때 뭐 현장 취재 가가지고 막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뭐 어떤 분을 지지하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방식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그냥 딸랑 긁어다가 이제 백해서 쓰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치 공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커뮤니티에 자극적이고 좀 그런 눈에 확 띄는 글만 하나 딱 올리면은 그냥 언론이 그냥 채캐치해서 기사를 써버리니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이거 좀 따져보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커뮤니티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뭐 저는 이게 언론에서 뭐 돈 때문이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사례는 뭔가 조선일보가 이제 돈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드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자 오늘 하여튼 그렇게 조선일보가 난장을 피우고 나서 이낙연계의 전해숙 최고위원 신체적 장애까지 거론하면서 비하한다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두고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놈이 한 것인지는 좀 분명히 파악하시고 이런 지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조선일보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아예 지목을 했잖아요. 내가 전해숙이라면 이재명 지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여간 이런 식의 장애 비하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만에 하나 설령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도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지자분께서 분명히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글도 올리셨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럼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이 얼마인데 지지자가 뭐 두세 명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네. 좀 몰지각한 인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재명 지지자라면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재명 자체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를 갖고 비하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잘못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척하거나 난 그렇다고 봅니다. 참 언론에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딱 보도를 해버리면은 그냥 이재명 지지자들은 뭔가 비합리적이고 뭐 그런 좀 나쁘고 그런 이미지가 그냥 확 씌워져 버리니까 사실 뭐 캠프에서는 어떻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처해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굉장히 나쁜 보도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시청하시는 분 중에 아메리다 님이 핵심을 찌르셨네. 골라쓰기라고. 맞아요. 선택적인 골라쓰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안산 선수 그 논란도 언론의 골라쓰기가 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어떤 일군의 이런 네티즌이 어디서 좀 주워들은 이런 페미 반대 논리 글을 갖고 이제 쓴 거야. 많이 수준이 낮은 친구지. 뭐 이해도 깊지 않고 그냥 갈라치기, 혐오하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그냥 섣부르게 글을 쓴 거예요. 그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건 뭐 전혀 주목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딱 떼어다가 봐라 이 나쁜 놈들 이거 봐라 여혐은 아직도 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해 먹는 인간들도 있어 보입니다. 대표성 없는 개소리는 개소리로 그냥 남겨버려야 돼요. 맞아요. 우리 사회의 혐오를 줄이고 함께 없애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계속 혐오를 부추기고 말이죠. 갈라치기나 하는 이런 자들에게 휘둘리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치기 이렇게 또 과거에 극우단체 집회에 엄청난 자금을 대면서 그렇게 정말 불의에 협력했던 이재용이를 촛불정부에서 풀어준다. 가석방으로. 정말 같은 일 아닙니까? 아 참.